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직을 돕기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리얼 취업 스타 이직입니다. 오늘은 경력 이직을 위해서 목표를 이제 뚜렷하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한번 제가 이제 컨설팅을 했을 때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력 이직 영광스럽게도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컨설팅을 하게 돼서 그분들이 뭐 굉장히 좀 실패를 예전에 많이는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성공으로 이끌어 드린 경험이 있어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력 이직 같은 경우에는 연수에 따라서 목표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제가 해본 분들 중에 가장 연세가 있으셨던 분은 이제 50대, 50대이신데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으셔서 이제 컨설팅을 맡기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젊으신 분들은 이직 같은 경우에는 뭐 20대도 의외로 있어요. 20대도 심지어. 왜냐면은 이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회 전선에 생활 전선에 뛰어드신 분들은 그 나이가 그렇게 돼요, 사실. 이직할 수 있는 나이가 20대 후반 정도가 돼도. 네.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연수에 따라서도 전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어떤 그분의 경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고 목표하는 회사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거든요. 일단은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경력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는 한 최소 2년 이 정도는 돼야 되고요. 3년 정도는 돼야지 좀 안정적으로 내가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1년 반이다. 이러면 좀 진짜 애매해요. 1년 반, 1년 반? 이러면서 약간 1년 반을 여기에서 일했다고 해서 뭔가를 배웠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거 이하에서 인정을 해주겠다. 뭐 그 경력에서 뭐 1에서 3년 사이 뭐 이렇게 경력직을 이제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차피 그거는 그냥 약간 중고 신입 찾는 그런 공고예요. 네. 이건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의도 자체가 내가 이거를 경력직을 너의 경력을 쳐줘서 연봉을 이렇게 제시를 할 게가 아니고 1에서 3년 일해보면 어쨌든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가르치는 기간이 짧아지니까 이득만 보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짧은 경력은 사실 경력으로 사실은 쳐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걔네들이. 예. 그거를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경력 이직의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년 이하이다. 이러면 일단은 지금 하시는 일 똑바로 하시라고요. 2년 이하다 이러면요. 경력직이라고 이직하기가 되게 애매해지니까요. 막 나 경력 이직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경우에는 그 컨설팅 의뢰를 아예 안 받습니다. 그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는 구라를 치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안 좋은 회사이거나. 예. 경력 이직의 목표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래서 존나 높게 잡으셔야 됩니다. 존나 높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을 잡으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이직을 했다 그랬죠? 3년 동안 개삽질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목표가 뭐였냐면 현재 연봉보다 최소 20%를 올리자 했어요. 그때 당시 연봉이 낮았냐? 저는 낮다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낮다고는 하기 어려운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연봉 높으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이게 회사 일이 그런 일이라서 약간 뭐 전략 기획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탑 티어를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막 저보다 막 10살이 어린데 막 저보다 연봉이 막 2배 가까이 되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막 이게 자괴감이 드는 거지. 나는 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 그 회사들이 와서 그 컨설팅 회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소개하고 이럴 때 왜 적극적으로 나는 뛰어들지 않았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랑 쟤랑 하는 게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쟤네는 나보다 2배를 받는가 아는 것도 이 산업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아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직하자. 이거 가지고는 만족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됐죠. 나중에는 심지어 이제 면접장에서 면접관한테
연봉을 얼마 줄 수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은 한 3년 이게 한 1년 차 때는 저도 노하우가 없으니까 막 오지게 다 떨어졌고요. 2년 차 때 이제 막 그러니까 막 진짜 막 형님들한테 이제 막 찾아가서 아 형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야. 근데 그 형님들이 어떤 형님들이었냐면 미국의 뭐 MBA 출신, 막 전략 컨설팅 회사 그 진짜 세계적인 탑 티어 전략 컨설팅 회사 그리고 막 팀장 경력 있는 분들, 막 인사팀 형님,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도움 받은 거예요. 그런, 이렇게 막 질문을 하면서, 그리고 미국의 MBA 형님은 막 심지어 그 이력서랑 이런 것들도 봐주시기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2년 차 때부터는 이제 면접을 굉장히 많이 붙기 시작을 했는데, 면접을 이제 보러 가면, 일단은 휴가가 최소 반차 이상이 날아가잖아요. 미쳐버리겠는 거지. 예. 여기 뭐 결과는 없는데 계속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 약간 돌았어요. 딱 보니까 이 회사가 연봉을 많이 쳐줄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굉장히 그 트레디셔널한 쪽에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이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이렇게 자금 사정이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나한테 그렇게 많이 줄까?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갖고 1차 면접에서 그분들이 되게 약간 만족해 하셨어요. 좀 약간 좀 건방진 말인지 모르겠지만 느낌상 이분들 나 붙일 것 같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2차 면접을 보려고 할 것 같다.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든 거지. 그랬더니 이게 연봉 맞춰줄 수 있나? 예를 들면 2차 면접까지 가갖고 다 붙었어. 그랬는데 연봉을 못 맞춰갖고 안녕, 빠이빠이, 사요나라, 굿바이 이래버리면 서로 시간 낭비 오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는 심지어 휴가 씨 써가면서 그 먼 데까지.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죠. 이거 연봉 맞춰주실 수 있습니까? 그 면접관 분들이 아마 미친 새끼 이랬을 거야. 이 새끼 뭐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분들이 탁 조용해지더니 그 다음부터 질문을 안 하셔. 그러더니 한 분이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그러면 나보다 연봉이 더 높은데? 이러시더라고요. 당연히 떨어졌죠. 예. 저는 솔직히 그때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안 그랬으면은 이거 막 그 끝까지 가가지고 서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진짜 공고 넣었을 때부터 인사팀한테 막 그런 거 물어보고 들어간 적도 있고, 연봉 이 정도 맞춰줄 수 있냐 그랬더니, 굉장히 높으신 분 바로 밑에 있는 조직이라서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간 적도 있고, 뭐, 헤드헌터 꼈을 때는 헤드헌터한테 일단 물어보고, 예, 내가 원하는 선이 이 정도 선이다. 맞춰줄 수 있냐. 그런 회사들만 나는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쭉쭉 진행을 했죠. 결국에는 이제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3년, 3년 결심했을 때보다 하면은 뭐 3년보다 더 길 수 있는데 3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길게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근데 목표를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일단은 목표를 타협을 하면 일단 내가 이직을 했을 때 만족감이 확 떨어져. 예. 그러니까 이직을 했을 때 내가 만족하고 다닐 수 있는 만한 회사를 타겟팅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컨설팅을 했던 것들 중에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개 정도 소개를 해드리면 중견기업 쪽을 막 노리고 계시던 중소기업을 다니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 대기업 붙었습니다. 네. 저랑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때 진짜 그분이 굉장히 제가 숙제를 많이 내드렸는데 그 숙제에 대해서 진짜 꼬박꼬박 잘해하고 그러셔가지고 그분 잠을 못 잤죠. 하느라고. 어쨌든 지금 저도 그분이 간 기업이 되게 부러워요. 그분은 아마 저보다 연봉 삐까뜨거나 아니면 더 많을 수도 있어. 네, 그 정도 기업에 갔어요. 중견기업이라도 붙으면 감지덕지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막 엄청나게 떨어져서 막 엄청 마상을 입어요. 솔직히 이직을 준비를 하더라도 굉장히 마상을 많이 입어요. 막 떨어지고 이러면 나는 시장에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봐 이러면서 굉장히 마상을 많이 입는데 어쨌든 그래서 붙었어요. 마상은 솔직히 나중에 가면은 덤덤해져요. 저도 1년차 때 엄청 상처받다가 막 서류도 다 떨어지고 이러니까 난 쓰레기인가? 막 이런 생각 들다가 2년차 때 막 이렇게 막 면접 떨어지고 막 서류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3년차 때부터는 아이씨 아마 잘 때렸더라 이렇게 돼요. 나 지금 회사 좋아? 막 이렇게 돼. 근데 차라리 그렇게 되니까 붙더라고요.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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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마상 있고 막 이러시면 힘들어요. 예. 최대한 그냥 나 그냥 나 이 회사도 좋아 막 이렇게 다니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직 마인드는. 그래서 어쨌든 이분도 성공을 하셨고 또 어떤 그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 의지력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 있는데 진짜 그분은 컨설팅을 되게 자주 했어요. 그분은 제가 이제 리뷰에서 나온 얘기가 50번을 도전을 하셨거든요. 50번 도전하셨는데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준비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9번을 떨어지신 거예요. 49번을. 근데 이분 되게 무서운 게 49번을 다 복귀를 해갖고 기록을 남겼어. 와. 그냥 솔직히 저랑 같이 안 했어도 언젠가는 붙으실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좋은 회사에 갔죠. 그분은 확실하게 저보다 지금 연봉 높을 겁니다. 네, 2배가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직책도 상당히 높았고 저보다 연배도 있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준비를 하고 타겟팅을 한 다음에 노력을 하면 어쨌든 붙긴 붙어요. 네. 근데 이 타겟팅한 타겟 자체가 그지 같으면 결과적으로는 실망해서 나중에 또 이직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불만이 가득 찬 채로 다니거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직의 타겟은 높게 진행을 하십시오. 네. 뭐 컨설팅 업체들 중에 가스라이팅 하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너는 이 회사에 못 들어가. 그거 절대 믿지 말아요. 이번에도 또 그런 짓거리 하는 새끼가 눈에 띄었는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그 회사 인사팀이야? 진짜 빡치네.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에? 원하는 타겟을요, 정하고요. 그 타겟에서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해요, 그냥. 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이걸 막 낮추고 그렇게 해갖고 이직을 하면요. 연봉도 크게 많이 못 올리고 괜히 힘만 존나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절대 당하지 마시고 본인이 타겟팅을 해서 이직을 준비를 해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직을 어떻게 타겟팅을 해야 되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사실은 이걸로 돈 벌 거라는 기대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요새 또 유튜브가 또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대. 근데 좀 기분은 좋을 것 같아. 구독과 좋아요가 막 늘어나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